몽골 얘기를 해보려고 해. 몽골 가봤나? 나도 사실은 몽골을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아는 게 좀 더 많이 있을 거야. 일단 몽골 수도는 울란바토르, 유비라고 부르지.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한국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야. 그러면 그 유비만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자연의 풍경이 펼쳐지거든. 그래서 몽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도 좋겠고, 내 경험으로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열심히 알려주도록 할게. 몽골 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별이겠지? 나 같은 경우는 사막이 정말 좋았어. 그래서 그 끝없는 사막을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글쎄 뭐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들어. 그래서 별과 모래, 가사 쓰기도 너무 좋고 노래 부르기도 너무 좋았던 몽골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던 몽골 여행은 6박 7일 총 일주일 동안 유비를 시작해서 돌고 오는 남부 투어였어. 몽골 여행은 크게 북부 그리고 중부 그리고 남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부는 조금 호수도 있고 풍경이 좀 다양해. 초원도 있지만 대신 사막이 없지. 중부는 딱 그 가운데야. 특이한 건 중부에는 온천이 있어. 온천도 있고 초원도 있고 아주 작지만 미니 사막이라 그래서 미니 고비 사막도 볼 수가 있어. 남부는 역시 알다시피 고비 사막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는 남부 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불편함. 근데 뭐 화장실이나 이동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동은 확실히 불편해.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차가 덜컹거리고 근데 그거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가 없기 때문에 차 종류를 고를 수 있어. 이 차 종류가 푸르공이라는 차가 있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타렉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지프의 랭글러라던가 좀 일본의 큰 차 같은 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푸르공 같은 경우는 좀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모양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옛날 납작한 벌레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되게 뭐랄까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 그래서 그 푸르공 차 위에 올라가서 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걸 많이 탄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젊은 애들이 그걸 탈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힘드냐면 에어컨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차는 원래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만든 운송 차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게 없어.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선택 범위에도 없었던 차량이지. 근데 정말 푸르공들을 좋아하더라고.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야. 감성 때문에, 감성에 미쳐가지고. 아무튼 푸르공과 스타렉스, 그리고 엄청 그 높이가 높은 차 있지.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런 차도 가끔 있긴 있어. 근데 워낙 길이 험해서 차가 고장이 잘 난다고 해. 근데 푸르공은 수리가 간단하고 다른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것들은 고치기가 어려워서 푸르공을 계속 쓰는 이유도 있어. 아무튼 나는 에어컨도 나와야 되고 공간도 넓어야 돼서 푸르공 같은 거는 사실 비추해. 아재의 마인드에서는 그렇지. 자, 일단 출발하게 되면 몽골은 한 4시간, 넉넉 잡아 4시간 정도가 걸리고, 투어는 보통 전날 가서 하루 쉬고 시작하던가 아니면 도착해서 새벽에 바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체력을 잘 분배하고 가야 돼.
퇴근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투어를 하면 아마 첫날부터 좀 지옥 같은 날을 맛보게 될 거야. 왜냐면 차에 적응이 되면 차에서 잘 수가 있는데 첫날은 정말 차에서 잠들기가 어렵거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남부 투어는 크게 차강소브라가, 그게 이제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엄청난 그 절벽과, 근데 나는 그랜드 캐니언도 가봤지만 그랜드 캐니언이 약간 미니 버전 그런 느낌이야. 사실 그것보다도 그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늘이 정말 장관이지. 구름이 지나가면서 구름의 그림자가 지는데 그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풍경이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야. 그게 정말 경이로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욜리남이라 그래서 독수리들이 다니는 계곡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막을 가. 홍고린 엘스라고 해. 가기 전에 어디를 갈지 너가 직접 투어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정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걸 가고 싶다. 그래서 몽골 여행은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도 돼.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마음껏 돈을 써도 되고, 우리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성비 여행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푸르공 타고 숙소도 벌레 나오고 이런 데 가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그 화장실이 더럽다는 거야. 푸세식. 온수도 시간 맞춰서 써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어.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총 6군데를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풍경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냥 그 공간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녹아 있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사막을 보고 나면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네. 올해 9월, 올해 10월 정도에도 한 번 더 가볼 셈이야. 이번에는 북부 투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갔다 와서 또 북부 투어는 어땠는지 알려줄게. 조금 웃긴 해프닝이라고 한다면, 몽골 여행은 혼자 안 가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하지. 거기 들어가면 몽골 카페가 있어. 몽골 카페에 들어가서 동행을 찾아. 자, 근데 생각해봐. 이 젊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 낭만적인 별과 사막 앞에서 어떤 걸 기대할 것 같아? 로맨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은근히 동행 구하기가 어려워. 그거를 보통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어오게 하는데, 나이도 보고, 그리고 진짜 노골적으로 어떻게 써있냐면 커플을 안 좋아해. 커플이 동행 구한다 그러면 잘 안 껴주더라고. 그리고 부부나 뭐 부모님하고 가거나, 좀 놀랍지 않아? 아니 거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근데 역시 2030들은 연애에 목말라 있어서 그 순간에도 뭔가 로맨스를 꿈꾸나 봐. 참 피곤하지. 그래서 잘 안 껴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왁구가 된다, 그러면 도전해 볼만 하지만, 사실 가가지고 뭐 얼마나 친해지겠어. 그냥 술 먹고 같이 즐기고 사진 찍어주고 오는 사람인데, 모나지 않은 사람이면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부부가 있었고 또 다 친한 사람들끼리 갔었기 때문에 그런 장밋빛 연애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즐기고 왔었던 것 같아. 이 노래 배경 음악이 좀 시끄러운가?
노래가 좀 시끄러우면 꺼도 되고. 오늘은 그냥 혼자 주저주저리 떠들고 싶어서 채팅창을 껐어. 없습니다. 배경음악을 살짝 내려놔보고. 몽골 여행의 마지막에 우리는 조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중요해. 맞아. 가이드가 진짜 중요해. 가이드가 한국 음식이나 한국말을 되게 잘해야 돼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식을 먹는 날에는 허러가나? 이 양갈비찜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나라 갈비찜처럼 양념이 안 돼 있고 진짜 순수하게 뜨거운 돌에다가 삶는 거야. 압력솥에다가. 그리고 야채 통짜로 들어가 있지. 약간 그 삿포로 카레처럼. 진짜 맛있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고, 반드시 고추장이나 김치 챙겨가서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허르헉 말고도 김치찌개나 닭도리탕 같은 것들을 가이드가 해주거든. 그래서 가이드가 좀 능숙해야 돼. 근데 우리 가이드는 되게 어린 애였어. 한 22살이었나?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제 셋째 날 저녁이었을 거야. 그날 저녁은 삼겹살이래. 그래서 삼겹살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된장찌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어린애인데 찌개까지 다 할 줄 아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그럼 우리 오늘 된장찌개도 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다 사야 되거든. 두부랑 뭐 된장, 뭐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안 팔면 가이드가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불한 거거든. 근데 얘가 나보고 자기 찌개 끓일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그날 투어 다 끝나고 와가지고 식당에서 삼겹살만 주구장창 구워서 밥에다 먹으면 그건 특식이 아니잖아.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린애기도 하고 또 내가 이때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찌개는 내가 해주마 했지. 근데 뭐 양파, 두부 이런 거는 의외로 다 있어. 몽골에 진짜 다 있어. 된장이 없는 거야. 된장. 그래서 급 우회전을 해서 고추장찌개로 넘어갔지. 내가 또 고추장찌개는 잘하거든. 그래서 뭐 버섯이랑 뭐 있는 야채 다 썰어가지고 넣고 끓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도 투어를 하고 와서 지쳤는데 저녁 시간에 씻고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모양새가 웃겨진 거야. 그래서 우리 투어하는 우리 팀원들이 왜 가이드가 안 하고 오빠가 하고 있느냐 라고 해서 불만이 점점 커졌지. 그 마지막 날에는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 그냥 역시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피자 괜찮았거든. 근데 이제 가이드가 그날 밖에 비도 오고, 원래는 밖에서 이제 뭐 찌개나 뭐 이런 거 해 먹자 이랬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길래 우리끼리 그냥 피자 시켜 먹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시켜 먹었지만 기분이 나쁜 거지. 도대체 가이드 하는 게 뭔가. 그렇다고 어딜 갔을 때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는 뭐 홍고린 S야, 재밌게 봐,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의 옆에서 물 챙겨주는 정도? 그래가지고 끝날 때쯤에는 애들이 그 가이드를 엄청 싫어하게 된 거지. 그 걔도 눈치를 보고.
그래서 나도 여행 끝나고 나서 그 여행사에다가 카톡을 한 거야. 우리 이러이러했는데 가이드가 좀 서툴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시간 열심히 내서 왔는데 팀원들이 너무 좀 언짢아 한다. 그랬더니 그 투어사에서 죄송하다고 한국에서 회식비 하시라고 돈을 좀 돌려줬어.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다시 모여서 또 소주 한잔 하고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재미있게 가이드를 만나서 거기서 즐기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다음에는 네팔에 갔다 온 얘기도 하게 될 텐데, 네팔하고 몽골은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싶어. 물론 돈을 벌어야겠지. 머니가 필요하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매년 네팔이나 몽골은 한 번씩 갔다 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